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재명 3년 구형.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구형이에요. 선고 아닙니다. 검찰이 어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다가 이재명 대표 3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한 겁니다. 네. 위증교사 혐의가 양형기준상 징역 3년까지가 이제 최대인데 그 최대치만큼 검찰이 구형을 한 거예요. 이 위증교사 사건이 뭔지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2002년, 2018년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2023년이 있는데 먼저 2002년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이제 변호사 시절이죠. 네. 그때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이건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 KBS PD가 전화로 취재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했는데 그때 그 취재를 같이 하고 있었던 이재명 변호사가 옆에서 부추기고 뭐 코칭도 같이 해줬었다라는 내용으로 구속이 됐었고 이제 3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다시 등장했던 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였어요. 당시 TV 토론을 하던 중에 검사를 사칭했다는 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한 건데 내가 도와줬다라는 누명을 썼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인데 그 부분을 이제 누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네, 이렇게 배치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네. 다만 요 선거법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면서 그때 막 환호하고 지지자들 뭐 그런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선 주자로 이제 발돋움을 했죠. 예. 근데 이 선거법 재판 중에 어떤 사람한테 위증을 교사했었다라는 내용이 작년 네, 검찰이 문제 삼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는데 그 재판 과정 중에 위증을 교사한 것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 위증교사 재판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작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그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때 영장이 적혀 있으면서 드러났던 거고요. 그럼 위증교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 사칭 전화를 받았었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은 2015년에 숨졌어요. 이미 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때 2002년 당시에 KBS랑 김병량 두 사람이 짜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들었다라는 식으로 말해달라.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한테 이렇게 말해달라라고 요구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통화 녹취에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 통화 녹취는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는 30분 분량입니다. 그리고 전체 30분 분량을 재판정에서 다 틀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다 재생을 해서 들어본 상태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30분을 다 들을 수는 없고 일부분을 좀 들어보죠. 어쨌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 준비하고 있을 때로? 네,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먼저 나와서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일단은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에 들은 이야기 뭐 직접은 아니지만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걸 이제 요 녹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이 얼마 전에 공개를 했었어요. 네. 검찰이 이 음성 파일을 법원에 냈고 또 김병량 씨 같은 경우에도 위증교사가 맞다라고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화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전화를 받았다는 김진성 씨. 예, 그 인사가 위증을 내가 했다. 이재명 대표 전화 받고 위증했다라고 이 사람은 이미 말을 한 상태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재명 대표 영장을 기각했었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를 했었어요. 요 소명이라는 단어가 조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할 거라고
추측. 그러니까 이제 유죄 무죄를 아예 나눈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좀 예단이 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박은 어떻습니까? 악마의 편집이다.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30분 동안 12번이나 말했었다. 근데 검찰이 이런 내용들은 다 빼고 이렇게 좀 뭐 말해달라라고 한 부분들만 갖고 짜깁기 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검찰에서는 이 정도면 위증교사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수험생한테 미리 답안지 주는 것 정도로 한 100% 완벽한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 사법질서를 계속 교란했다, 뭐 지연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선고기일까지 잡았거든요. 11월 25일로 잡았습니다. 이날 이제 1심 결과가 나올 거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생각보다 좀 심플해요. 왜냐하면 30분 녹취록이 다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없는 사실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라고 내가 12번이나 저 30분 녹취록에서 얘기했다. 이런 주장인 거고, 검찰 측 주장은 원래 위증교사가 위증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다. 기존 유죄 판례를 봐도 다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다. 지금 이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그 신경전, 좀 감정전 양상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들어가기 전에,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뭐 굉장히 거친 표현들도 좀 많이 썼고요. 특히 예전에 그 영장을 들고서 나서는 뭐 이제 군인들의 비유를 하기도 했거든요, 검사들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대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구형을 보면은 이번에도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을 했는데 네. 지난 20일에도 공직선거법 사건도 구형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도 2년을 구형했는데 그게 양형기준상 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좀 감정전,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검찰을 구속시키려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검찰, 이런 대결 구도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강대강 대결 구도예요. 네. 그리고 운명의 11월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총 4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은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이게 한 쌍이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대국송금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인 2개가 11월 달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해주신 대로 위증교사는 11월 25일에 나오고 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사건, 그러니까 김문기 모른다 이 사건 있잖아요. 네. 이건 11월 15일에 나오거든요. 이 2가지가 1심이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어떻게 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형이 확정돼야지만 뭐 예를 들어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데, 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2심이나 3심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당내에서 좀 우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입지가 일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은 올 수가 있습니다. 여야 전망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이 위증교사 사건에 가장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 모른다 요 사건보다 네. 이 위증교사 사건 쪽이요? 네. 왜 그렇습니까? 꾸준히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제 이걸 이렇게 국민의힘의 어제 법률가 출신의 뭐 주요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네. 도미노의 맨 앞에 있는 핀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쭉 연달아서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근거로 드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녹음 파일 같이 들어봤는데 녹음 파일이 다 공개가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위증교사라는 거는 보통 이 법원의 판단을 좀 흔드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면 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예 안 나오면, 아예 혐의가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오면 무죄가 나오겠지만 예.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유죄가 일부라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집행유예 이상 나올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무죄가, 혐의가 없으려면 그냥 깨끗이 무죄고, 이게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법의 권위 같은 걸 흔드는 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뭐 네. 아니면 도다가.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 법률가한테 들은 다음에 이 내용이 좀 주목이 돼가지고 그냥 정치권에 상관이 없는 변호사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슷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간소한 거 아니면은 벌금형을 내기가 법원이 어렵다. 이게 왜냐면은 이 사법부를 흔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판사들 입장에선 굉장히 엄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네. 미만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어떤 피해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선고를 내릴 수가 있는데 벌금형 80만 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위증교사는 그렇게 하기가 법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요즘에 좀 흥미로운 지점이 또 하나 이 얘기를 좀 취재하다 보다 들은 거는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공직선거법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게 국민의힘이나 여권의 그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큰 타격이 가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네. 민주당이 이 선거 비용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431억 원이요. 그렇게까지 법원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만 이제 피해를 주는 건 몰라도 민주당 자체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건 부담스러울 거다. 이런 게 논리였거든요. 예. 근데 어제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좀 흥미로운 게 민주당 돈 많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주당의 그 상반기에 그 2월된 금액을 보니까 한 300억 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쓴 돈도 한 170억이 남아서 한 490억 정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사가 이미 가치가 한 400억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돈을 내게 되더라도 민주당 안 무너진다. 현금이 그 정도의 자산이 있는 당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걸 일종의 여론전으로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법원이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이거 유죄를 내더라도.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근데 네. 법원이 그 당의 금전적인 부담이 될까봐 무죄, 아닐까봐 유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하니까 그런 점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당의 분위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이 대표 측에 물어봤는데 좀 이렇게 감정적인 느낌도 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검찰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재확인된 거다. 이 얘기는 구형을 연이어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조작을 지적하니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당내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검찰의 문제점만 더 학습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들어보면은 네.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비명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비명계 네. 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거나 구금되거나 아니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강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당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어쨌든 1심 선고는 다음 달에 2개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친명 강득구 의원 인터뷰 있거든요. 거기서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 다음 이슈 넘어갈까요? 경찰 유죄, 구청 무죄. 이거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사법부 판단 얘기입니다. 어제 그 선고가 있었거든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둘 다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가 됐었다가 1심 법원에서 선고가 있었는데 이임재 유죄, 박희영 무죄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이제 주의 의무일 거예요. 예견 가능했냐 그리고 막을 수 있었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네. 경찰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국민의 생명 그리고 신체를 보호하는 게 직무다 이렇게 딱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내부 정보를 통해서 다중에 운집하고 압사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법원이 판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 또 많이 다뤘지만 중간에 112 신고가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 정도면은 예견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반면에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네.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네. 압사를 재난 유형으로 분류를 안 해놨었기 때문에 매뉴얼에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매뉴얼에 주체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무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 예견 가능성을 따지기가 좀 미흡하다. 그리고 구청장이 이걸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좀 없다라는 식으로 법원이 좀 상이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니 경찰이 예견 못한 잘못 있었으면 구청장도 예견 못한 잘못 있는 거 아니야? 뭐 더 크면 더 컸지 덜한 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법적으로 법리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매뉴얼이 달랐어요. 1심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뭐 다만 이제 항소심을 갈 테니까 항소심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재난안전법상 구청장이 재난안전 책임 기관이다라고 하긴 했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어떤 위험 요인들을 제거할 의무가 나름대로 있는 거고라고 또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점들을 이제 항소심에서 또 쟁점으로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봐야 될 게 이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네. 같은 경우에는 11월 17일 날 1심이 있거든요. 1심 선고가 있거든요. 이제 역시나 쟁점이 아까 이임재 서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예견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예견 가능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이 나왔던 건데 최소한 용산 경찰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견 가능이라고 용산 경찰이 알면은 서울 경찰청장도 당연히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김광호 청장 같은 경우에도 예견 가능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11월 17일 날. 다만 이제 이 김광호 같은 경우에 쟁점이 막을 수 있었냐 서울청장이 이 부분이 쟁점일 텐데 결국에는 사전 대비 조치가 가능했냐일 거고 경력 배치 있잖아요. 이제 서울청장 이제 기동대 배치하는 문제는 용산 경찰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청 경비계에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기동대를 적시에 배치했느냐 이 부분이 김광호 판단의 어떤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인재다라고 규정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박희영 구청장 쪽엔 없지만 경찰은 이제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충분히 주의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인재라는 부분을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법원에서도 인재임을 인정했다는 부분에 큰 의미를 둔다. 물론 이건 사실 형사법적 책임에 대한 얘기고요. 정치적 의무는 훨씬 더 크게 봐야겠죠. 물론이죠. 박순봉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방금 말씀해주신 그 인재라는 부분이 좀 주목이 많이 됐는데요. 일단 그 경찰서장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재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금 전반적으로 피해자 유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원하는 수준의 그런 판결이 나온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더 높은 그 지위들이 고위급들이 좀 이렇게 처벌을 받기를 원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인재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생겨나는 게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니까 아마 이게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국가를 대상으로? 이게 결국 뭐 경찰서장이든 어느 급이든 간에 경찰의 책임이 인정이 된 것이고 경찰의 책임은 곧 국가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정도로 좀 확장을 시켜나갈 수는 있겠다. 이제 이게 좀 하나 주목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피해자나 유족들이 원하는 게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요 문제인데 네. 가장 주목된 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김광호 전 청장의 선고가 오는 17일에 있거든요. 서울청장. 네. 근데 두 가지의 좀 서로 상반된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좀 불리한 점, 김광호 전 청장 입장에서 불리한 점은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책임을 인정을 했고 인재라는 점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광호 전 청장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선고를 보면은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임재 전 서장이 서울경찰청에 지원 요청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아, 용산 서장이 서울청장한테 최대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김광호 전 청장한테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의 핵심은 이임재 전 서장에 있고 반대로 김 전 청장은 몰랐다.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김광호 전 청장의 입장에서 좀 유리한 대목인데 어쨌든 지금 유족들은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미 출범을 해서 이제 이번 달 초부터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들을 유가족 쪽에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축구 얘기네요. 네, 억울하다 홍명보. 대통령까지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축구협회 감독 선임 이슈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축구협회 관련 두 가지 뉴스 짧게 전해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 선발 과정에서 있었던 불공정 논란, 이제 절차적 하자 문제, 이게 이제 핵심인데 당사자로 이제 감독이 됐던 홍명보 감독이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밝힌 거예요. 어제 이제 A매치 대표팀 명단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나도 답답하다. 국회 갔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다. 쟁점이 되는 10차 회의록이 있을 거다. 그거라도 언론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차 회의록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10번째 회의인데
그 10차 회의할 때 이제 홍명보 감독이나 박은호 감독이 이제 제일 표를 많이 받았었고 그 당시에 이 최종 후보 5명에 대해서 위원장한테 정권을 위임하기로 한다라고 논의했었던 게 10차 회의록이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깜짝 발표를 했는데 이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어요. 이제 대통령까지. 네, 대통령이 어제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를 받고 이제 문체부에서 감사를 했었잖아요. 그 네.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다음에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뭔가 큰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얘기일까요? 큰 문제점이 발견됐다라고 제가 어제 대통령실 쪽에 취재를 해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특히 내일 문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예. 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이제 내일 문체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이제 알 수 있을 거고 그 사안들이 어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와, 이거 뭐 축구계는 진짜 지금 폭풍 전야네요. 들어보니 그 감독을 선발하는 그 단계마다 다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